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일부 상승하면서 거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대 지수가 이날 종가로 보게 되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 S&P 500 지수 주간으로는 떨어진 모습이고요. 특히 좀 우려가 되는 건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날 마지막 거래일 지금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 0.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른 앞선 증시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경제지표, 두 번째가 국제유가, 마지막으로 폭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1월 PC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고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이 그러니까 PC 근원 PC는 아니고 PC 지수가 되겠고, 그리고 파란색이 근원 PC입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에너지,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췄던 것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즉 근원 PC 쪽에 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살짝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었고, 지금 8월 때, 그러니까 9월 넘어오게 되면서 근원 PC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타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달엔 전달보다는 음식료 가격이 살짝 올랐고요. 에너지 가격이 1.5%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살짝의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더 이 파란색 근원 PC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약간은 덜어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PC 지수 말고도 뭐 내구재 쪽에서는 감소를 했고 소비 심리는 개선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주택 판매 관련된 지표 역시 증가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연준의 가장 연관성이 높았던 PC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계속 뭐 종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감산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경고를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최근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2.6%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연휴 앞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이날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이제 상승을 책임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절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목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28명이 사망을 했고, 거기에다가 정전도 수십만 가구가 넘는다라고 엄청난 피해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폭설 때문에 이제 자동차들이 아무데나 날벌어져 있고 눈에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집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다 집을 다 뒤덮을 정도로 고드름이 강하게 끼게 되고 전신주도 무너져 있는 그런 막대한 피해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미국의 북부 정도의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2014년 때도 이러한 폭설로 인해서 미국의 실제 소비가 전분기 대비 2.9%나 하락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폭설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1월 지표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심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이제 섹터와 업종을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이날 전 섹터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건 아니고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날 계속해서 전 섹터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인 이런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에너지가 3.1%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 관련된 내용들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OTT 쪽에서 약간의 좋은 모습이 나와줬고요. 유틸리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폭설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더 시장을 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 종목들 0.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환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하락한 게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옆에 쪽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 흐름을 보인 것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러시아에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대형주 엑소모빌, 쉐브론 텍사코 3%를 전후한 아주 큰 강세를 보여줬고요. 중형주 쪽에서도 코노코필립스나 이오지 리소시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런 종목들도 3, 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벨레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과 연결이 살짝 있는 이런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담감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한테 악재였는데요. 이날 근원 PC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서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나와줬습니다. 그러한 심리가 결국에는 부동산에 갖고 있는 이 배당 매력들을 좀 더 키워주게 됐고요. 이날 아메리칸 타워가 0.8%, 그리고 크라운 캐슬 1.2%, 에퀴닉스도 1%에 근접한 상승세를 보여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IT 종목들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요. 애플 빼고는 전부 다 비교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구글에모에서 알파벳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1.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유튜브 쪽에서 내셔널 풋볼 리그를 좀 더 방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매출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라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반발 매수에다가 거기다 내년 투자 회사들이 탑픽 종목으로 아마존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1.7%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긴 소송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건이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내게 되면서 이날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방향성이 특별히 나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메모리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전망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 좋은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안 좋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날은 긍정적인 내용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이날 장비업체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성장주인 테슬라가 이날 1.7% 빠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테슬라가 언제까지 밀리게 될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기도 했습니다. 악재가 그야말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나마 바닥을 잡아주는 것은 좀 저가 인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장후반에 약간은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어떤 악재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중소형 쪽당에서 지금 모더나가 4%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CEO가 문제였습니다. 모더나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부담감이 컸던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악재 폭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위터 라이브 음성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내년 중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판다고 얘기했다가 트위터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테슬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빌렸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금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는다라고 시장에서는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 이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좋은 내용 정도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악재였었는데요. 우선 머스크 CEO는 이날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점,
그런 것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CEO가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좀 더 악재가 커졌고요. 거기에다가 자사주도 매입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매입도 내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사주 매입도 안 하게 되는 악재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과 관련해서 또 악재가 있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여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공장 직원들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내용을 테슬라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외신인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도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1.7% 하락 정도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더 하락은 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바이오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망과 관련돼서 의료사고가 또 났습니다. 성분이 레카네맙이라는 걸로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단백질을 없애는 표적 치료제인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장중에 깊이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업계에서는 밝혀진 그 뇌 부종 그리고 미세출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물의 이런 심각한 지금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속에서 아직까지 가능성만 있지 확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시장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바이오젠 0.5% 밀리면서 27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성탄절 앞두고 이제 휴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영국은요 강보합이었었고요. 지금 프랑스만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휴를 앞둔 만큼 거래는 상당히 한산하게 움직였었고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대부분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마감이 됐고 또 다른 뭐 남아있는 이벤트가 나온다 한들 연준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기조를 바꾸기는 힘들다라는 관점 속에서 시장은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80달러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날은 수요를 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유가 말고 천연가스는 다시 한번 10%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앞서 혹한기 이후에 지금 미국 시장의 이런 날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온화해진 모습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시차를 두고 천연가스의 필요성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급감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값은 지금 성탄절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소비심리 지수도 이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확정치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졌고 그리고 PCE 지수도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7.3bp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11월 PCE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0.2에서 0.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감소했던 가운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0.9% 상승했지만 S&P 500은 0.2%, 나스닥은 2% 하락해 3주 연속의 약세를 지속했고 12월 한 달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4%, S&P 500은 5.8, 나스닥은 8.5% 급락하면서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올해 증시의 연간 낙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비 지출 정체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다소 감소한 것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11월 중 0.1%가 올라 10월에 0.4%보다 상승폭이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하회했고 전년 대비로는
5.5%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소 감소시켰으며 이와 함께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4%로 나타나 전달의 4.9%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인 것이 또 다른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의 11개 업종 모두가 상승했던 가운데 러시아의 보복 감산 경고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3주 최고치에 오르며 에너지가 3.2% 가까이 급등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가운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약 67%,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의 산하의 연구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적어도 2024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내년 3,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I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내년 1분기에 5%까지 올리고 연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 뒤 2024년 1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하락해 내년 말 CPI는 3.5%, 근원 CPI는 3.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내년 3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내년 2분기 미국의 GDP는 0.9% 감소하고 실업률은 4.5%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경기 후퇴가 너무 심각하게 되면 연준이 여러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속속 돌아오는 가운데 올해 이들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들로 인해 늘어난 미국 내 일자리 수가 35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NBC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보완, 미국 달러와의 강세, 코로나19 정책,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여러 변수와 미국의 강력한 지원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자국 리쇼어링이 가속화됐다면서 로비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올해 약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2019년에 비해 150%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증권사 BMO 캐피탈은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와 공급망 붕괴 과정에서 여러 교훈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도 리쇼어링을 할 기업들 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 IT 종목 중에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유튜브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잡아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향후 7년간 매년 20억 달러, 총 14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 풋볼 리그 NFL의 일요일 경기 중계권을 따냈다는 뉴스로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A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1달러 68센트가 상승한 89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NFL의 목요일 경기 중계권을 갖고 있는 아마존을 비롯해 디즈니, ESPN도 일요일 경기 중계권 획득 경쟁에 나섰지만 유튜브가 일단 승리를 한 건데요. 대형 케이블 TV 업체 다이렉트 TV가 보유했던 일요 중계권은 올해로 만료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스포츠 중계 방송이 전통적인 TV에서 스트리밍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유튜브와 NFL 간 총 계약 액수는 현재는 140억 달러이지만 추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튜브가 지불해야 할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유튜브가 스포츠 중계권 획득에 거액을 지출한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유료 스포츠 중계로 이용자를 늘려 최근 광고 시장 악화로 인한 매출 타격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12월 26일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휘장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